안녕하세요. 교전할 교할못 한나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네요. 가족들과 어떻게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교전할 교할못이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저희가 야외에서 여러 가지 신나는 체험을 하고 돌아왔는데 또 스튜디오로 왔으니까 또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두 분이 와 계시는데요. 두 분 소개를 제가 먼저 드릴게요.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김정아 교수님, 그리고 한남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여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이 두 분은 모두 우리 대한교통학회 회원이시고요. 두 분 다 교수로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된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젊은 교수님들이십니다. 두 분이 이제 신규 임용된 교수님이라고 해서 제가 방송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고 저는 읽으면서 정말 몇 %밖에 이해를 못하긴 했는데요. 몇 가지 써왔어요.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아주 복잡한 수학 공식까지 있더라고요. 교통을 하는데 이런 수학 공식이 필요한지도 몰랐고요, 저는. 심리학적인 접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두 분께서 잘 도와주실 거죠? 네. 자,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이건 장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주 교수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저는 정말 몇 %밖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교통이라는 문제가 우리 시대의 모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것이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맞나요? 제대로 느낀 건가요? 예, 제대로 이해를 하신 것 같고 네. 사실 저도 몇 %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요? 그만큼 교수님께서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데이터 같은 것도 예전에 저희가 쓸 수 없었던 데이터도 현재는 많이 그런 것들이 오픈이 되고 네. 또 수집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기계학습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론도 사실 교통 분야에서 그런 거를 처음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존에 저희가 교통이라는 학문에 융합이 돼서 그렇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도 계속 그런 거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도 정말 얼마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구나. 김정은 교수님 네. 어떠세요? 다양한 최첨단 네. 기술이 집약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고 최근에 이제 여주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기법들이 이제 많이 접목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기법들도 이제 하고 있지만 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들을 좀 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심리학적인 것도 궁금한데 이따가 또 질문 드릴게요. 이런 거 재밌어요. 두 분 요즘 물론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다들 그러시겠지만 배달 음식 많이 드세요? 예, 하루에 한 번씩 먹고 하루에 한 번씩요? 교수님은요? 네, 주말에 거의 뭐. 그렇죠. 맞아요. 예. 배달 음식 요즘에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여주 교수님 자료에서 이 배달 음식의 소요 시간 예측 모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네, 저도 신기했었는데 네. 이게 근데 교통 정책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궁금을 했어요. 이게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했거든요. 예, 어떤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사실 고백을 하자면 네. 그 교통 정책은 조금 더 거시적이고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그런 쪽이고 네. 그 배달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큰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이제 약간 교통 운영, 시스템 운영 쪽 어떻게 보면 음식 배달 사업도 하나의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이용자들이 체감이 가장 큰 네. 그러니까 치킨을 시켰는데 30분 걸린다고 앱에다가 떴는데 1시간 걸리면 화가 나잖아요. 완전 화나죠. 그렇죠. 전화해야죠, 당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화를 줄일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예,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배달 서비스에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인 측면은 배달하는 노동자와 플랫폼 제공자와 식당 주인들, 네. 점주들 그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을 하고 많은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전문가이신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다르게 그래서 그렇게 정책적인 측면보다도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뭐 그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분야인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실 줄은 몰랐는데 꼭 필요한 거네요, 그죠? 네, 뭔가 그럼요. 네. 네, 시켜놓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있다 도착한다 그랬는데 한 35분만 돼도 우리는 막 화나잖아요. 네, 왜 안 맞습니다. 오냐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김정환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에서 심리학 쪽으로 아까 연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과 관련된 심리가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면 특히 초보 운전일 때 뭐 앞에 있는 차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떡하지? 네. 뭐 아니면 이렇게 좁은 길을 달리고 있는데 아이가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네. 뭐 이런 심리학적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 교통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람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제 영어로 트래픽 사이콜로지도 있고 트랜스포테이션 사이콜로지도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방금 한나 씨께서 얘기하신 거는 트래픽 사이콜로지라고 해서 운전자의 운전 행태에 좀 집중된 심리학적인 이제 영역이 있고요. 네. 반면에 트랜스포테이션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사람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느 포인트에서 어느 포인트까지 이동을 할 때 가지는 행태학적인 심리적 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곳에 접목을 좀 시킬 수가 있나요? 최근에는 이제 수단 선택이란 부분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최근에 했던 가장 재밌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 혹은 위험성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출근을 할 때 선택하는 교통수단이 어떻게 바뀌는가.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보시면 해외에서도 그런데요. 이제 승용차의 이용 빈도가 조금 더 늘고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의 이용 빈도는 오히려 감소하고 또 예상치 못하게 도보나 자전거의 이용 교통량이 확 증가하는 급증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발생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연구를 했던 결과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출해내면 과연 이제 사회적인 매니지먼트에서 교통 시스템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 감염에 대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네, 정책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또 제가 교수님 연구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 이런 용어가 있는데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떤 건가요? 이게 사실 지속가능 교통물류법의 제2조에 나와 있는 그런 네. 정의가 되어 법적인 있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겁이 오니까 더 부담감이 느껴지네요. 제2조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인데요. 이제 흔히 말하는 보행하고 자전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만 해도 온실가스의 약 20%가 교통수송 부분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 문제, 환경 이슈를 다룰 수 있을까 하는 대안책으로 저희가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인력과 풍력 등 같은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연적 에너지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살아갈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시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오늘 교수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정말 재밌는데 이제 Yes or No 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es or No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 교수님께 드릴게요. 융복합 교통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타 분야 전공 지식에 대한 이해이다. 융복합 교통연구니까 타 분야의 전공 지식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Yes인가요? No인가요? 대답하면 되나요? 네. 예, 저는 노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분야 전공 지식에 대한 이해는 크게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네. 필요하지만 이게 네.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교통공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교통공학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 있는 것들을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본인의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교통연구 쪽으로 더 융복합 교통연구에 더 치중이 돼서 해야 그렇죠. 한다. 그래서 네. 뭔가 아마 지금 처음으로 이제 교통공학이라는 걸 배우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혼란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배울 때랑 지금 배울 때랑은 또 시대가 다르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다른 학과에 가서 되게 수업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렇군요. 이제 내가 뭐를 배워서 나만의 전문성을 어떻게 가지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있을 텐데 네.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통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런 교통과학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먼저 정의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문제를 잘 정의를 한 다음에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 있는 어떤 이론들이나 모델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두고 예. 나머지로 이제 궁금한 것들, 또 네.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선별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Yes or No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 교수님한테 드릴게요. 아까 나왔던 이 모빌리티에는 충전식 전기차만 해당된다. 사실 저는 이 모빌리티 하면 진짜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기, 일렉트릭이 들어간 네. 건가라는 네. 생각만 드는데 충전식 전기차만 해당되나요? 네, 아닙니다. 네. 네. 뭐가 해당되나요? 전기차 이외에도 이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다양한 뭐 바이크나 오토바이, 전기 버스, 트럭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충전식이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전적으로 이제 혹은 부분적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구동이 되는 또는 에너지 저장 수단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를 주로 전력망에 얻어서 이동을 하는 그런 교통수단을 전반적으로 칭하고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고 네. 여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도 포함이 되고요. 아, 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PHEV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BEV라고 해서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도 포함이 되고 또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수소연료 전지차도 해당이 됩니다. 수소연료를 통해서 가긴 하지만 그 차 안에 배터리 네. 연료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모빌리티가 굉장히 광범위한 교통수단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네요. 구독! 이렇게 오늘 우리 두 분과 함께 교자랄 교할못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에 교수로 임용되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더 열정도 넘치고 또 이야기할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기대학교 김정환 교수님 그리고 한남대학교 여주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은 여러 가지 최첨단 이론으로 교통 분야 연구에서 새로이 주목을 받고 계시는 두 분이시고요. 또 우리나라 미래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또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이 거듭되면 될수록 똑똑해지고 있는 여자 한나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 안녕!